(3,375가구) 대단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서 단지 내 유치원과 조합 간 소송으로 주민들의 입주가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2일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민들이 입주 중단 소식을 앞두고 열쇠를 받기 위해 입주지원센터에 몰렸습니다. 강남구청은 이달 13일에서 24일 동안 입주를 중단하라는 조치를 내렸으며 이미 잠금까지 모두 치른 사람은 열쇠를 받아 입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입주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포자이는 부분 준공인가를 받아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800여 가구는 입주를 마쳤지만 13일부터 입주가 중지가 되면서 오는 24일까지 입주 예정이었던 400여 가구는 이삿짐을 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합과 유치원 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아직 입주하지 않은 2,500여 가구의 입주가 연이어 미뤄질 수밖에 없을 예정입니다. 해당 사태는 단지 내에 위치한 유치원과 조합의 소송 문제 때문인데 유치원은 조합을 상대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아파트와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유치원 부지를 단독 필지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다만 이미 아파트 건축이 끝난 상황이어서 단독 필지 분할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신해서 금전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전 보상 내용이 과도하다는 것이 조합 측의 의견입니다. 조합과 유치원 간 갈등으로 입주 예정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임시로 거주할 곳도 당장에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며 이삿짐센터, 입주청소, 가구 배달 등 모두 취소해야 할 판이고 일부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집주인들도 걱정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13일 강남구청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조합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 분양자나 세입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하락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 투자가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급락으로 매매와 전세값 갭이 많이 줄어들면서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전국에서 갭 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화성시로 67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밖에도 세종시 59건, 인천 연수구 46건, 경기 남양주 35건, 서울 지역에서는 송파구가 30여 건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입 후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례들입니다. 갭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화성시 진안동 진안골마을 주공 10단지 51제곱미터는 작년 12월 2억 3,500만원의 매매 체결 후 올해 1월에 2억 2천만원에 전세 계약됐습니다. 사실상 1,500만원만 내고 아파트 한 채를 산 거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작년 4월 3억 7,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또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 에듀폴의 75제곱미터 도 지난달 5일 3억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그 다음 날인 6일에 2억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돼 3천만 원의 갭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 후 전세 거래를 통해 5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갭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매매와 전세의 차이는 최소 1억 원은 넘었는데 최근 경기 침체 및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매매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매매와 전세의 갭 차이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관계자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구매했을 것이라며 다만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시기이기에 현금 여유가 있을 때 투자에 나서는 게 더 낫다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신규 입주가 몰린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 전셋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양상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 수요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새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7억 원대 중반이었던 전셋값은 5억 원까지 밀렸으며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가면서 집주인들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들이려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더디며 전셋값이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과 높은 대출이자로 세입자들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매물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당분간 동대문구 일대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링턴 플레이스와 함께 청량리 역세권 개발 3대장으로 불리는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롯데캐슬 스카이 L65 입주가 오는 5월과 7월 연달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축 단지 전세 가격이 급락을 하자 인근 구축 단지 호가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신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2021년 10월 6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지만 최근에는 호가가 4억 원으로 2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전셋값이 급락을 하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빠르면 올해부터 대체 공휴일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대체 공휴일은 2013년 구정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정부 역시 올해 부처님 오신 날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습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 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고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이 빠르게 적용된다면 올해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부터 적용돼 5월 29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TV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누누TV는 수차례의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누누TV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누누TV는 2021년부터 국내 OTT 서비스 중인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등의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회원가입도 안 해도 되며 국내 OTT에서 제공되는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총 동영상 조회수가 15억 회 이상에 달하는 등 국내 OTT들보다도 더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 담당자는 올해 1월부터 내사를 벌이다 최근 수사로 전환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 및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업계 등은 영상 저작권 보호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사이트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이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자의 갑질을 폭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근무한 강남 아파트에 추모 현수막이 걸렸지만 주민들의 항의로 금방 제거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날 아파트 입구에 있던 관리소장과 입대 의회장 갑질로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망했다. 경비원 미화원 일동이라고 적힌 추모 현수막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관계자는 현수막 때문에 집값이 내려간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수막은 지난 14일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직후 설치되었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경찰과 구청 측에 현수막을 내려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넣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직원들은 단지 내 곳곳에 붙었던 갑질 주장 전단 역시 같은 이유로 일부 수거했는데 호소문에는 사망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부당한 인사조처와 인격 모독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동료를 불러 평소 관리 책임자가 박 씨를 상대로 무리한 업무 지시를 내렸는지 등 사망 경위를 조사했습니다.